안녕하세요. 뱀밍입니다. 방학이 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강이 다 와갔는데 제가 그동안 방학이라서 수의학 관련 컨텐츠를 많이 올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개강하기 전에 어떤 영상을 올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제 인스타그램 뱀밍 계정에 많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몇 개 정도의 질문을 뽑아왔는데 지금부터 제 대답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수의대 19학번으로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수의대 검색하다가 피드 구경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메시지 드립니다. 고등학생 때 배우는 화학2, 생명2를 제가 배우지 않았는데 대학교 입학 전에 공부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 3 수능을 봐서 저 때는 세 과목을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서울대도 가고 싶기도 해서 2 과목을 했었는데 저는 내신 때문에도 했었고 예전에 뭐 고등학교 준비한다고 2 과목을 다 배웠어요. 화학 2랑 생물 2랑.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학 2, 생물 2는 웬만큼 안 상태로 대학을 들어갔었는데요. 주변 친구들 중에서 화학 2랑 생명과학 2를 아예 안 한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성적을 그 친구들보다 잘 받았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학 가서 충분히 교수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 따라갈 수 있을 정도고요. 뭐 화학 2랑 생명 2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못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의대 입학 전에 뭘 공부하고 가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공부하지 말고 신나게 놀다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정말 뭐 굳이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 공부를 좀 했어요. 토익 학원도 좀 다니고 점수도 그때 좀 따놓고. 왜냐면 본과 올라가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실컷 노시고 그냥 좀 너무 논다 싶으면 토익 공부 조금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19학번으로 수의학과에 입학하게 되는 새내기인데요. 게시물 중에 예과 때 따놓은 학점은 본과 때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예과 때 수학은 아예 배우지 않나요? 예과 때 정말 한없이 펑펑 놀아도 나중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새내기라 궁금한 것도 많고 걱정도 많아서요. 근데 확실히 19학번 새내기 친구들이 정말 많이 DM이 오더라고요. 이런 질문들, 다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과 때 학점이 딱 한 학기 빼고는 정말 다 개판이었어요. 근데 지금 학점 조회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 학교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들었거든요. 만약 내가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러면 예과 때 학점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예과 때 실컷 놀자 주의였어서 예과 때 정말 최소한의 공부? 그러니까 본과 때 필요하겠다 싶은 여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 있었고 발생학, 그 다음에 수의 용어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만 열심히 하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통계학이나 뭐였지? 기억도 안 나네요.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유기학은 좀 잘했어요. 근데 그런 거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 나중에 시간표도 공개를 하겠지만 저 시간표 정말 수요일 금요일만 학교 가고 나머지는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수금으로 쫙 이렇게 깔고 했었어요. 그래도 지금 오히려 본과 때 그때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신나게 노세요. 예과 때는 장학금 욕심이 없다면. 학점 사라지니까
아, 내가 이렇게 노는데 나중에 이걸로 내 발목이 잡히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본과 때 열심히 하세요. 알았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에는 짤을 보내주셨는데 그 대학 일기에 한 부분을 보내주셨어요. 뱀밍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은 농담을 하지 않으신다. 자정 넘어 제시를 보기도 하고요. 이러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설마 진짜냐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까지는 아니에요. 시험을 자정해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 학교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그러시진 않는데 해부 실습 같은 경우는 새벽 2, 3시 넘어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생화학 실습도 보통 9시 다 돼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정에 제시를 보진 않지만 자정까지 실습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되게 질문을 길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좀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과 때 일반 생물학이나 화학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들이 수능 문제와 같은 형식인가요? 아니면 개념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주관식인가요? 이거는 교수님들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저희가 총 입학할 때 55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한 50명, 5명으로 이렇게 나눌 때도 있고 40명, 15명 이렇게 반반,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채씨여서 뒷분반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막 의대 치대랑 같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막 올 서술형, 올 영어로 문제 내는 경우도 있었고 진짜 막 객관식도 잘 안 내셨어요. 저는 좀 힘들었었는데 뭐 다른 학교는 뭐 객관식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주관식, 단답식으로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학교마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달라요. 이거는 진짜 운빨이라고 해야 되나? 운에 맡기셔야 합니다. 자, 이분의 두 번째 질문은 글을 봤을 때 본과에 올라가셔서 시험 때문에 밤새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동기들 거의 모두가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편인가요? 저는 평소 공부 스타일이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벌써 걱정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밤새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주변 친구들도 밤을 새고 그동안 미뤘던 그러니까 계속 시험 공부를 그동안 미루다가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면 그 엄청난 양 때문에 밤을 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리미리 하시면 절대 밤은 안 새셔도 돼요. 저는 미리미리 안 해서 밤을 새는 거고 미리미리 한 친구들은 밤 안 새요. 밤 안 새도 저보다 학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그냥 공부 양이 정말 많으니까 미리미리 해놓으시려면 정말 수험생들처럼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씩. 양이 정말 많아요. 정말 저는 이렇게 미리미리 해놓는 습관이 안 들어서 아직까지도 맨날 미루다가 시험 전날 울면서 밤을 새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급 당할까봐 걱정도 돼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노력과 결과는 비례하지 않으니 본과 가서 F 맞고 유급 당할까봐 무섭네요. 근데 이거는 저희 학교 교수님 분들은 웬만하면 유급을 때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열심히 하면 절대 유급 될 일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번도 거의 유급 당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만큼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치면 저도 유급을 당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만 좀 더 안 해서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하시면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번째 질문은 시험을 보면 고등학교 때처럼 점수를 알려주시나요? 틀린 문제가 뭐고 이런 것처럼요. 제가 너무 아직 고등학교 마인드에서 안 벗어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다 공개를 하는 게 익숙하죠. 근데 이것도 교수님마다 다르세요. 어떤 교수님들은 그냥 불러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름만 가려서 학번만 보이게 공개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름 공개 다 하고 붙여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교수님마다 다르세요. 그럼 다섯 번째 질문은 고등학교 3년을 수의사라는 꿈만을 바라보고 결국 수의대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이런저런 글과 후기들을 보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인 건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가 체력도 많이 약한 편이고 단기에 암기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는 편인데 아무래도 수의대에선 암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뒤처질 것 같아서 두렵네요. 사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릴 상황이 아니라 저도 체력도 거지고 단순 암기 정말 못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 3주 전부터 계속 그 생각만 하면서 외워요. 예를 들면 기생충 이름을 외워야 되는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땡시 같은 거. 땡시가 뭐냐면 기생충 생활사를 그림을 딱 보여주면 그걸 4초였나 5초 안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기억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무슨 막 기생충 이름들을 보는데 막 디로필라리아 막 뭐였지? 기억도 안 난다. 지금 생각하니까 어떡하지? 디로필라리아 이런 거 있고 막 톡소플라즈마 곤디 막 이런 거 있어서 저걸 내가 어떻게 외우나 했었는데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그냥 머릿속에 생각날 때마다 떠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단순 암기에 너무 약해서 수의대에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하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제가 시간 투자를 안 하는데 그래도 주변에 성실한 친구들 보면 미리미리 2차 저걸 어떻게 외우지? 하는데도 미리미리 계속 열심히 해서 그걸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체력 관리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번 질문은요. 안녕하세요. 수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물론 유튜브도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고3인데 이번에 친 수능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꼭 수의대에 진학하고 싶어요. 저는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만나기 전에는 꼭 알러지약을 먹어야 하는데 저의 이런 상태가 수의사가 되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 그리고 뱀밍님 동기나 후배님 중에 알러지가 있음에도 수의대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신지 궁금해요. 자, 이거요 바로 접니다. 제가 고양이 알러지는 없는데 강아지 알러지가 되게 좀 심한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통 그러니까 저희 집 강아지한테는 없거든요. 저희 집 강아지가 말티즈인데 보통 웰시코기나 또 뭐 있지? 단모종 친구들 있죠. 시바견이나 웰시코기 아니면 닥스훈트 이런 친구들한테 알러지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저 이렇게 만지거나 핥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막 눈물 콧물 다 나오고 막 눈 계속 긁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태로 실습을 한 2주 동안 실습을 해봤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끼니까 좀 버틸만 하더라고요. 팔에는 토시를 끼고. 그래서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심할 때는 알러지 약을 먹으면 돼서 제가 많이 주변에 보니까 알러지 약 드시면서 진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실습하는 동안 막 재채기를 할 때도 있고 좀 강아지들이 많을 때는 막 콧물 막 질질 흘리기도 하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고 간단하게 좀 치료받고 하시면 임상 수의사를 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강아지 많은 애견 카페를 한번 가보신다든지 아니면 학부생 때 실습도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막상 찍고 나서 보니까 큰 도움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2편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제가 또 다른 질문들도 같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생각보다 저 질문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 2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더 자세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다른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고요. 다음번에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댓글 남겨주시고 너무 급한 질문이다 이러면 제 인스타그램 계정 뱀밍으로 DM을 보내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제가 빨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